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하죠. 요즘 공매도도 그렇고 개인보다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한테 유리하다는 건데요. 사실 더 기울어진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이죠. 여러분, 채권 투자하실 때 보통 ETF로 하시죠? 알채권, 개별 채권들이 주식처럼 다 상장되진 않으니까 가격이 투명하지 않고 채권을 직접 사는 법을 잘 모르시기도 하니까요. 국고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채 보유 비중을 보면 기관이 78%, 외국인 20%고요. 개인은 딱 1.5%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국채, 개인 투자용 국채를 이달 내놓습니다. 말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못 사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거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상품이 맞을까요? 개인 투자용 국채,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채권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이자 보장됩니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두 개고요. 사는 방법은 공모주 투자할 때랑 비슷해요. 정부가 1월부터 11월까지 12월 빼고 매달 청약을 합니다. 1인당 한 번에 최소 10만 원씩은 넣어야 되고요. 1년에 최대 1억 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원하는 만큼 못 살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이자율은 표면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정해지는데요. 표면금리는 발행일 전달에 낙찰된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고요. 가상금리는 정부가 그때그때 정합니다. 6월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년물이 표면금리 3.54%에 가상금리 0.15% 붙어서 3.69%고요. 20년물은 표면금리 3.425%에 가상금리 0.3% 더해서 3.725%예요. 각각 1,000억 원어치씩 발행합니다. 청약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고 22일 발행됩니다. 지금은 미래에셋증권만 판매 대행을 하기 때문에 청약 넣고 싶으신 분들은 미래에셋에서 전용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는 판매 대행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투자하기에 적합한지 알려드리기 전에 채권 투자법부터 훑고 갈게요. 채권은 쉽게 말하면 빚보증서죠.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의 돈을 언제까지 맡기면 내가 만기에 보증서에 쓴 이자율대로 원금이랑 이자를 줄게 하는 겁니다. 기업, 국가 다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 투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든가 중간에 사고 팔든가. 나는 주식보다는 내 돈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어 하는 분들은 보통 끝까지 갖고 계세요. 반대로 중간에 시장에서 사고 파시는 분들 있죠. 채권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분들입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발행할 때 액면가가 있지만 그 다음에 서로 사고 팔면서 매매가가 달라지거든요. 액면가 1만 원짜리 채권이 시장에서 9,900원이 되기도 하고 1만 1,000원이 되기도 해요. 근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무조건 만기 보유를 해야 이득입니다. 연복리 때문인데요. 보통 채권은 중간중간 배당을 주는데 연복리는 이자를 쌓아놨다가 만기에 몰아주고 이자에 또 이자가 붙거든요. 6월에 발행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로 설명드릴게요. 10년물 1억 원어치를 산다고 하면 이자율이 3.69%니까 1년 뒤엔 1억 369만 원이 되겠죠. 단리면 2년 차엔 369만 원이 더 붙어서 1억 738만 원이 되겠지만 연복리면 1억 369만 원에 또 3.69%가 붙어서 1억 752만 원이 됩니다. 벌써 10만 원 넘게 차이 나죠.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10년물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4%, 세금 떼도 37%예요. 1억 원이 10년 뒤에 1억 3,7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연평균으로는 세전 4.4%, 세후 3.7%고요. 20년물은 만기까지 기다리면 수익률이 108%로 2배가 됩니다. 세금 떼도 91%, 20년 기다리면 거의 2배 먹는다는 거죠. 정기예금, 적금과 비교하면 정말 큰 장점이긴 해요. 또 분리과세 혜택도 있죠. 이자를 만기에 몰아서 받는데 우리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이거 최대 세율이 49.5%, 거의 반이에요. 하지만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으로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로 따로 과세합니다. 자산가들 부담 없이 투자해라 이거죠. 하지만 이런 장점들 만기 전에 팔면 싹 다 사라집니다. 원금의 표면금리만 단리로 적용해서 돌려받아요. 무엇보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맘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처분하고 싶다 하면 정부한테 다시 사가세요 하고 중도 환매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필 정부가 이번 달에 돈 없어 못 사줘 하면 못 팔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이 넉넉하다. 한 2, 3천만 원 정도는 노후나 애들 대학 등록금용으로 몇십 년 묻어둬도 될 것 같아. 나는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소득이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투자하기엔 괜찮아요. 얼마나 계실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 결혼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큰돈 나갈 분들은 신중하셔야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기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지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20년 만에 2배 돌려받는다고 해도 물가가 그 사이에 2배 넘게 올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요. 지금 편의점에서 1,500원, 2,000원 하는 과자들 2000년에는 500원이면 사지 않았나요? 연금처럼 매달 국채를 샀다가 10년, 20년 뒤에 매달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법이 비슷한 연금저축보험 같은 대안들도 있죠. 왜 10년 동안 매달 몇십만 원씩 부었다가 65세 이상부터 이자까지 돌려받는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안 깨고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죠. 개인투자형 국채는 담보대출 안 됩니다. 또 고금리 때는 CMA, 파킹통장에서 돈 굴리는 것도 방법이죠. 우리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같은 통장들도 이자에 이자 붙는 연봉입니다. 돈 언제든 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채권은 투자법이 이미 다양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국고채, 미국채, 회사채, 종류를 가리지 않고 ETF로 사실 수 있죠. 또 요즘은 개별 채권도 증권사 앱에서 생각보다 쉽게 살 수 있답니다.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기관과 외국인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품일지, 살 수 있다고 해도 안 살 상품인지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